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푹 주무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고통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을 그동안 보냈었잖아요. 그것도 열흘 넘게요.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14일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이에 대해 외신들도 박수를 크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미 CNN은 탄핵 가결 이후 시위가 축제로 변했고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이렇게 엄지척까지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철동 같은 한미 동맹도 강력히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의 탄핵 열차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셈이잖아요. 탄핵 열차가 더욱 빨리 달리기 위해선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질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결정하도록 다시 탄핵봉을 들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가뜩이나 돈이 없어 소비가 줄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고기도 사 먹고 영양제도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가 다가오는데 친구 지인들과 만나 탄핵 집회 소일담도 나눌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D의 픽. 이번 탄핵 가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분,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 가결을 발표한 후 정말 의미 있는 말을 남겼죠.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건 말건 자신들의 알량한 당리당략을 지키겠다며 탄핵 부결의 표를 던진 85명의 국회의원들과 달리 탄핵 가결이라는 매우 중대한 발표에서도 서민 자영업자들부터 챙긴 것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바로 이런 정치인을 원하지 않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시장 안정화와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내수 부족에 따른 소비 침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축소해버리거나 없애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AI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이런 것 등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탁도 했죠.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이젠 2당 아닙니까? 여당이 아니라요. 아무튼 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파산을 막고 뒤처지고 있는 과학기술 투자와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전력망 확충을 위해 같이 힘을 보태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문스럽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너무나 시급해 보입니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연체 차주, 이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61만 명도 아니고요, 614만 4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5천만 명 살짝 넘잖아요. 근데 614만 4천여 명이 연체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 9명 중 1명이 연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연체를 많이 했을까요? 연체 건수가요, 무려 2146만 건. 연체 잔액은 무려 49조 4,414억 원이나 됩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특히 서민 급전으로 활용되는 카드론을 보니까요, 11월 기준이에요. 9개 카드사의 잔액이 무려 42조 2,201억 원. 카드로는 이자가 1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데도 그렇게 많이 긁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전월 대비 5,332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온 불법 사금융 상담이 무려 42,409건. 이게요, 지난해 연간 3당 건수보다도 무려 4배를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니, 10월까지만 따졌는데도 지난해 연간에 4배가 넘는다니 올 연말까지는 5배가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여겨볼 것은 급전을 구하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으로 가는 통로를 막고 자금 조달 숨통을 틔워주려고 도입했던 소액 생계비 대출. 근데 이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마저 30%에 육박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니,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지난 5월에는 20%대를 넘어섰고요. 가파르게 치솟아서 10월에는 무려 29.7%. 이제 30%를 넘어서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소득 증빙 등 확인 없이도 최대 1,000만 원도 아니고요, 100만 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잖아요. 아이고, 100만 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매달 물어야 되는 이자도 몇천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서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끔찍한 수치도 있습니다. 1년 넘게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소위 그냥 쉰다, 아무 이유 없이 쉰다, 이런 청년층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42만 4천여 명. 아니, 우리나라 국군 숫자가 거의 맞먹어요. 이는 1년 전보다 14,000여 명이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이렇게 쉬는 청년층 중에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요. 무려 3년 이상 쉬었음도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왜 쉬고 있어? 그 젊은 나이에.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그냥 놀고 먹고 싶어서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정말 스스로가 꼰대가 아닌지 의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들 청년,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왜 쉬고 있느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일할 곳이 없어? 눈높이만 좀 낮추면 일할 곳이 널리고 널렸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 라고 타박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 적은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야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소위 좋은 일자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대기업으로 점프하는 거,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해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길을 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거죠. 자칫 아무 곳에서나 그냥 중소기업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끔찍한 갑질 폭행 양진호 기억나시죠? 화살로 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양진호가 운영하는 회사 같은 곳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들 머리 싸매고 취업 공부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나요? 돈이 안 들어갈까요? EPD의 픽.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취업 학원비에 교재까지, 그리고 면접을 보려면 그냥 갈 수 있나요? 청장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취업 준비로 경제활동도 못 하잖아요.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알바라도 뛰어야 되죠. 근데 만약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한다,
취업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후 단돈 몇천 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청년들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청년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지 않겠습니까? 학원비도 내고 교재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돈으로 술 먹지 않을까? 물론 술도 조금 먹겠죠. 그렇지만 그런 청년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 청년들이 취업 준비가 가능해지면서 그냥 쉬는 청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들의 채용도 증가하게 되고 바로 이런 게 마중물 효과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승수 효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지급된 예산보다 매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승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4월부터 22주 동안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기도와 같은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시, 거의 같은 권역권 내에 있잖아요. 수도권 내에 있잖아요. 이들 각각의 전년 대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추이를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전에는 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첫 5주 동안 경기 지역 매출이 인천 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 종료된 후 경기 지역 전체 상공인 매출액도 지급된 예산보다 1.0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승수 효과가 1.09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난지원금으로 쓴 재정지출보다 소비 진작 효과, 승수 효과가 컸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마중물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 원에서 3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가 있어요. 국회도 통과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윤석열이 거부권으로 날려먹었잖아요. 우리 국민 65%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니,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해요. 돈을 그렇게 펑펑 나눠주면 누가 일하겠느냐?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임번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근로이익을 꺾을 수 있다는 보수 경제학자들의 일부 주장과는 달리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욕이 줄어들지 않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도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보고서를 보면요.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이런 게 증진됐고요. 더불어 2000년도에 고용 및 노동 의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더 일을 하겠다 나서는 핀란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1982년 이후 1년에 $1,000에서 $3,000를 기본소득으로 지금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고용률 알래스카에서 줄어들지 않았어요. 비정규 노동도 더 잘 받아들이면서 노동시장이 훨씬 활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사태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요. 민생회복지원금은 물론 기본소득까지 당장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